2024년 11월 18일 하루 동안 일파만파 퍼져나가던 찌라시에는 롯데그룹 전체의 차입금이 무려 39조 원에 달하며 12월 초가 되면 결국 채무를 갚지 못한 롯데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롯데가 제2의 대우그룹이 될 것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까지 더해져 롯데 계열사들의 주식은 순식간에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 하락,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무려 롯데식이나 되는 재벌그룹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롯데그룹 부도설에 신빙성을 더한 것은 2024년 9월 말 기준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케미칼, 롯데그룹 간판 계열사 세 곳의 총 차입금이 실제로 약 35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 말에도 25조에 달했던 차입금이 4년 동안 10조나 불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룹 전체의 재무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죠. 사실 롯데그룹의 차입금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롯데가 2차 전지 소재 기업 일진 머티리얼즈, 편의점 기업 미니스토, 가구 기업 한샘,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중고나라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며 그룹의 몸집을 적극적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수천억 원을 주고 인수한 기업들이 모두 적자를 내면서 쌓인 차입금의 적자까지 더해져 그룹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새로 인수한 기업들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도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롯데그룹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었는데요. 원래 롯데케미칼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조 단위의 돈을 롯데그룹에 벌어다주는 알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몇 년간 중국이 석유화학 공장을 마구잡이로 지어 석유화합업계의 공급 과잉을 초래하면서 롯데케미칼은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 한 해에 7,62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낸 후 2023년에도 3,477억 원의 적자, 2024년에도 1에서 3분기 동안 6,60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롯데그룹의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신사업 실패에 롯데케미칼의 적자까지 더해진 롯데그룹의 재무 상황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롯데의 위기는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요. 2021년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국내 부동산 경기에 불황이 오고 건설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건설도 PF 우발 채무 5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진 상황이었습니다. PF 우발 채무는 금융권에서 대규모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가 부도가 났을 때 건설사가 시행사의 대출 채무를 떠안는 것으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롯데건설을 포함한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PF 우발 채무를 떠안아 허덕이고 있는 상태였죠. 물론 PF 우발 채무는 중단된 건설공사를 마무리해 건물을 분양해 수익을 얻으면 해결할 수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빚의 개념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하지만 건설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롯데케미칼의 보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원활한 기업 운영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용평가 기업들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롯데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AA+였던 롯데케미칼은 AA, AA였던 롯데지주는 AA-로 강등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의 전망 또한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부여했는데요. 부정적 판정은 6개월 이내에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롯데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하락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차입금을 빌리는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롯데가 이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